형 방송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예. 군적금 1400 들어오는데 400 고배당주 나머지 1000 중소형주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하고 싶어요. 뭔가 급하게 손이 나갈 것 같은데 천천히 조정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중소형주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가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자 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살짝 좀 말씀을 드려보자. 우리가 투자할 때 약간 그 우리가 영 마인드로, 젊은 마인드로 공격적 투자하면은 무슨 투자를 하면 되냐 그러면은 저게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보면은 우리가 공격적 투자를 할 때 이게 그 선택을 해보자고. 공격적 투자가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타는 거는 매우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이역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작은 하이닉스, 변동성이 큰 하이닉스를 투자한다. 여기는 삼전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하이닉스보다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노공업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왜? 여기는 변동성이 더 크니까.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훨씬 더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리노공업보다 내가 더 스몰캡으로 들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 뭐 반도체 관련주가 뭐 테마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수 페타시스. 알았어. 더 변동성이 크죠, 이런 데가. 요런 데를 내가 만약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엔 어찌 보면은 더 내가 공격적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뭐 제주 반도체, 미래 반도체 이렇게 가버리면은 야, 그게 이제 그거는 너무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우리가 또 다른 섹터도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내가 삼성 SDI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럼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가지고 에코프로 BM 이것도 재미없어. 이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요렇게 가는 거야. 예, 이렇게. 여기에서 금양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 적격 주식, 투자 적격 기업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가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미래가 있느냐, 변동성이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상패 안 당할 주식이냐, 그런 것들을 골라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그래도 투자를 할 때 내가 얘는 상패를 안 당해, 얘는 그래도 실체가 있어, 얘는 그래도 뭐 이게 그래도 계속 재료가 있고 계속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라는 그런 주식들을 레벨을 좀 나눠 놓으셔야 돼요. 이 기업의 앞으로의 뭐 성장성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지표도 분명히 체크를 하시면서 그 변동성에 있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인덱스보다 얼마나 잘 가냐, 인덱스와 어느 정도 연계성을 띠고 있냐,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는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고는 여기에서 이제 공격적 투자라는 부분도 밸런스를 잘 이제 좀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요런 쪽에 내가 투자 비중을 30에서 50%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너무 공격적으로 해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최근 뭐 반도체 소부장처럼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나 뭔가 이게 그 수급이 잘못 꼬여버리면은 이런 애들은 빠져도 이렇게 빠지고 말거든요.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20% 30% 빠지고 말아. 그래도 버텨. 이런 애들은 재미가 없는 대신에 이런 애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버리잖아. 많이 가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로리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리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내가 보는 섹터, 내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변압기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변압기 기준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변압기는 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누구예요? 그나마 HD 현대일렉트릭. 물론 얘도 섹터 기준으로 보시든가 아니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로우 리스크고요, 여기가 하이 리스크예요. 섹터가 작잖아. 섹터 자체의 PER 혹은 섹터 자체의 변동성도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거보다 조금 덜한 거는 LX 일렉트릭, 이것도 조금 이렇게 더 변동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믹스를 할 때 이렇게 믹스를 할 수 있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좀 작고 그 다음엔 대형주는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하이리스크나 변동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변압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에 있어가지고 난 공격적으로 투자해보니까 잘 가다가 크게 잃고 해서 결국 보수적인 아들 계좌랑 수익률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비율을 요거를 잘 좀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좀 대형주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 30%에서 50% 아니면 70%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의 낮은 비중, 20-30% 정도? 낮은 비중으로 요런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좀 계좌가 신경이 좀 덜 써요. 신경이 좀 덜 쓰여. 왜냐면은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의 요 로리 주식들은 얘들은 뭐냐 그러면은 딱히 신경을 안 써도 우리 예상대로 갑니다. 예상대로 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얘들보다 더 이제 심화된 애들은 갑자기 유상증자가 터지고 갑자기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갑자기 내부 회계 이슈가 터지고 승계를 한다라는 이슈가 터져버리고 아니면 이제 공장도 이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공장이 뭐 몇십 개씩 있으니까 공장 하나 뭐 정전 나고 공장 하나 이슈가 터지면은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좀 중소형 기업들 이제 스몰캡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공장이 많아봤자 서너 개야. 근데 하나의 화재가 발생해. 하나의 사고가 나. 큰 문제로 이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이닉스도 거래처도 많아. 큰 기업들은. 한쪽 거래처에 이슈가 있어도 다른 거래처로 돌리면 되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범퍼가 큰데 조그만한 기업들은 거래처가 몇 개 없어. 한 군데랑 거래가 틀어져. 그러면은 얘가 흔들려. 기업 자체가.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기업의 형태 자체에서도 중소형주가 뭐 수익률이 대박나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맞는데 그만큼 하이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구조적으로 보셔도 그렇거든요.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드가 적으실 때 시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집중 투자하는 게 나아요. 시드가 1억 미만일 때는 뭐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수페타가 됐든 LS 일렉트릭이 됐든 집중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좀 더 한쪽에 더 내가 딥하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에 내가 집중 투자를 한다. 뭐 그런 경우나 현대중공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LS 일렉트릭에 집중 투자한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이거를 섹터도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10억 단위 넘어가면 채권에도 나눠야 되고 그보다 더 커지면 부동산에도 나눠야 되고 다 나눠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뭐예요? 당장 1억, 당장 3억, 당장 5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목표란 말이야. 그렇게 모아야 내가 한번 매도했을 때 그래도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수익이라도 낼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드를 모으는 게 1차적 목표예요. 그 시드가 모이고 난 뒤에는 우리가 매도 한 번 했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 약간 이렇게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분기에 이제 뭐 몇천만 원씩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쓰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내가 뭐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시드를 키우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 너무 하이리스크만 선택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약간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버리면은 이런 거 한 번 맞았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방 딱 맞으면은 이게 너무 데미지가 커. 대학생이라 큰 돈을 못 쓴다 그럼 하나를 잘 골라서 그것만 패는 게 더 좋냐 그러는데 한 두세 종목 정도만 계속 공부해서 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게 뭐 주식을 잘 본다 그러면은 1섹터 1종목에 몰빵하는 게 이게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섹터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하고 관련 업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다. 시장이 커지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이쪽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말 딥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공부했다 그러면은 한 종목 몰빵해도 돼. 다른 거 모르겠고 내가 여의도 애널리스트와 얘기해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종목 몰빵하셔도 돼요. 그러면 해도 돼. 근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은 한 두세 섹터 정도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진짜 성장성이 보이고 괜찮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조선, 방산, 라면, 화장품, 반도체 뭐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섹터만 나눠봐도 제가 계속 그 아침 시황에서도 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나 그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보톡스 이런 거 많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섹터를 여러 개를 보고 그 섹터에서 유망한 섹터 중에서 종목을 이제 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약간 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화장품도 하나 투자하고 그리고는 방산도 하나 투자하고 반도체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라면도 하나 투자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내가 잘못 봐도 나머지가 보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많이 볼 필요 없고 한 세 종목 정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꾸준히 세 섹터 정도를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면은 솔직히 조선 뭐 화장품 좀 많이 딥하긴 한데 뭐 방산 이런 거는 크게 공부할 거 없어요. 수주장고
광고 보면서 뭐 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보고서 주요 기업 보고서 보면서 볼 거 많이 없어. 지금 뭐 반도체 AI는 엄청 딥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좀 우리가 좀 공부하기가 좀 벅찬 상황이. 화장품도 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 라면 뭐 볼 거 뭐 있어. 수출 잘 되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약간 섹터를 충전 해둔 거 정리요. 아는 게 없어서 질문도 못 해봤는데 요 어디서든 계속 봬요. 아닙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아는 게 늘어나면은 또 궁금한 게 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가끔씩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라갈 때 이런 거는 왜 사람들 질문 받아주냐, 전자녀가 너무 많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근데 정말 기초적인 거도 궁금하시면은 그냥 채팅을 그냥 뭐 슈퍼챗이 없어도 채팅으로 질문을 주세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맨날 하는 얘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만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이런 얘기는 정말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저도 제가 초보 때 헤맸던 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냥 다 이렇게 질문을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채팅창에서도 답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건 전혀 뭐 이것도 몰라서 이런 걸 질문해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알아야 돈을 벌지. 주식 2년차. 이제서야 형 방송 보고 깨달은 게 분할 매수 플러스 현금 비중 유지 고정 오면 태우기 플러스 가장 좋지. 좋은 건 다른 급등주 3배가 더 조급해지지 않게 됐어요. 아우. 그리고 섹터별로 20종목씩 20종목? 근데 섹터별로 20종목씩 대형주, 중소형주, 대장주, 계잡주 다 분류했다. 분류했다고? 오!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섹터별로 20종목씩 대형주, 중소형주, 대장주, 계잡주. 근데 그걸 분류했다고? 오! 그게 재산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주, 대장주 분류해야 돼요. 그리고 테마주, 수급 우선되는 기업들. 이런 거는 분류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HBM 딱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실적주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대장주는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PSP 이런 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마주로 들어가면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지. 원래 이스페타도 약간 대장주와 테마주 사이 어디였는데 약간 이 실적으로 이제 약간 그 대장주로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대형주에 주로 언급되는 애들, 그러니까 실적주와 대장주를 잘 좀 분류해 놓으면은 본인의 실력이고 자산이 된다라는 점. 예, 실력. 예, 실력과 자산이 된다라는 점. 요거는 좀 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야 내가 주식을 보는 눈이 많이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 계속 이거를.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주였던 애들이 실제로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일 거고, HLB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게 우리가 한참 보톡스 수출 잘 될 때 성장할 때 메이톡스가 이랬거든. 메이톡스 그 뭐 주식 그 고평가고 고밸류고 메이톡스 그게 뭐 이랬는데, 메이톡스 과거 차트 보시면은 겁나 올라갔거든. 이게 이런 기업을 찾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해요. 이거 봐봐, 이거 몇 배 갔어. 이거 밑에서 보면 2만원짜리 했단 말이야. 2만원짜리 60만원 갔어요. 이게 2010년 2011년 12년 이때 2만원 했다고. 이게 얼마? 2018년도 5년 만에 막 이렇게 막 20배씩 가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 이거 처음에 올라갈 때 주식시장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 독일 기술 따라간답시고 이랬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아무튼 이 부분에서 그 하이리스크 로우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구분해 놓으세요. 이버형 3섹터 3종목을 요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게 공부를 깊게 안 해서 그런지 많이 오른 것 같아 조금만 들어가게 되고 떨어지면 또 꺾였나 싶어서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공부를 더해서 들어가는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건가요? 그때는 밸류에이션 고민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3섹터 3종목을 고르실 때 본인의 뭔가 잘 못 고르겠다 싶으면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게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리고는 이제 차트 분석.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재롱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팔고 난 뒤에 한참 동안 재롱전기 얘기 안 했잖아. 변압기 그 어스캠퍼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팔았다고. 여기였나? 6월에 들어갔구나. 6월 요때. 6월 요때 내가 그때 실제 6월에 강의 들어가면서 6월 반 할 때 화장품이랑 변압기 제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그때 이제 실제로 팔고 난 뒤에 강의에서도 이제 그 강의 사전 녹화 VOD에서 그 얘기도 드렸거든요. 강의 끝날 때 보셔라. 어디로 가 있는가. 강의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주가가 어디로 가 있을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팔았다라고 했고, 그때 제가 판 평단이 77,000원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였거든요. 재룡이도. 그리고 강의 끝났을 때가 8월 둘째 주기 때문에 강의 끝났을 때 여기였어. 예. 다행히 떨어졌어. 다행히
다행히 떨어졌어. 다행히. 근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거 지금 쭉쭉쭉 떨어지면서 5만원 내려갈 때 이때는 제가 그 유튜브에 약간 차트 분석 콘텐츠에 올려놨잖아. 재룡이 이제는? 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랑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보셔야 돼요. 이 부분.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빠지고 그래서 내가 좀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거는 좀 더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는 경험치가 쌓이셔야 돼요. 그런 경험치를 좀 쌓으시면은 좀 더 쉬워질 거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혹은 내가 수익을 쌓는 데 있어서 좀 쉬워질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다시 보기를 조금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리스크 짊어지는 방법.